조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까 판사 탄핵 문제가 나와서 판사에 대한 탄핵권도 좀 남용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언론적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저희가 판사 탄핵을 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죠. 근데 앞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한 1심 판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의원님께서는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신 적이 있고, 또 민영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판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퇴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해 봐야 한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판사를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좀 시사 내지 압박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사 탄핵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 독립의 좀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조금 더 명확히 한번 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위공직자, 판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국회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상의 원리가 구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판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든지 또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춰서 중대한 헌법 수호의 이익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후보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본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혹은 또 수사 중에 있어서 형사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언 거부권을 뭐 당연히 재판장으로서 확인하게 되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을 때 통상적인 재판 절차상 여러 번 반문해서 묻거나 아니면 왜 행사하려고 하는 원인이나 동기를 묻지 않고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헌법상 본인의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묵비권이라는 그 제일 큰 형사사법상 가장 큰 권한이 인정되는 데다가 본인이 증언을 하게 되면은 본인 관련해서 또 위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스스로 얘기할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원과 마찬가지 정신이 적용돼서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도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 증인은 증언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그 증인에 대해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압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기를 묻는다거나 하는 거는 재판 실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구제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이 형벌에 의해서 강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언 거부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중간에 아마 재판을 수십 년간 법원 행정처도 안 가시고 계속 해오셨는데요. 증인을 400명 정도 신문하는 사건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조사됐던 사람들이 수백 명인 경우에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증거 부동의는 뭐 자유롭게 폭넓게 인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공문서라든지 이런 기초적으로 뭔가 객관적인 신빙성 있는 서류에 대해서까지 증거 부동의함으로써 개별에 작성한 공무원들까지 다 나오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상 재판장이 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휘권을 행사해서 적정한 증인 수를 협의하도록 하고 또 일단 특정 수의 증인을 신문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심리가 미진하면 증인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게 실무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전세 사기 예시도 들었지만 다수 피해자 사건이고 혹은 또 다수 피해자 사건이 아니더라도 중요 사건의 경우에 증인이 너무 지나치게 다수 신청된 사건, 특히 400명씩 신청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속한 재판 또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재판장이 소송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 질의. 그 대법관으로서의 어떤 윤리의식 이런 거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권순일 전 대법관 사례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재판 진행 중에 저는 지인이 이제 재판장을 대법관을 방문했을 때 한두 차례 면담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비록 언론인 신분이라고 하지만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간에 8차례의 만남을 가졌고 또 그 이후에 퇴직한 후에 변호사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김만배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문료를 받았던 것 때문에 법관으로 해서 윤리가 굉장히 문제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변호사를 안 하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존중하고요. 그 대법관으로 해서 면담 절차에 있어서 좀 신중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고위공직자로서 그 공정과 청렴에 의심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늘 조심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유상범 권사님 질의해 주십시오.